안녕하십니까, 파이팅입니다. 예, 금일은 승부의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마에서 승부의지, 검빛 자개판, 이렇게 검빛 자개판, 거기에 이미 업로드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일단 요즘 경마 어떻습니까? 엄청 어렵죠. 정말 중구난방식으로 나오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통계를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종합지 백판이 들어오고, 뭐 툭하면 100배 이상, 맞출 수도 없는 또 엄청 어려운 백판. 그러니까 백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느 예상지도 잡지 않은 그런 말이에요. 5두 이내로 잡는데 아무런 예상지 회사 16개 회사 30개 회사 뭐 이렇게 있는데 아무도 잡질 않아요. 예상으로 잡질 않았다 이거죠. 그런 말들이 두 마리가 들어오면 어떻게 맞히겠습니까? 예전에는요, 인기 1위가 복승식으로 들어올 확률이 60%, 61%, 그 다음에 인기 2위가 들어올 확률은 이제 21%에서 80%가 인기 1위, 2위에 선에서 다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복병만 하나 잡으면은 복병마에서 인기 1위하고 2위에 붙여먹기 하면은 80% 맞고, 만에 하나 한 10%짜리가 있는데 그건 이제 3위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안정적인 그 시스템 체제 하에서 복병마 하나 찾으면은 이제 복승식으로 거의 적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 안정적인 체제, 그게 뭐 할만한, 경마 할만한 그런 체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제 보시다시피 대끼리가 이게 이제 연간 자료를 이제 뽑은 거예요. 1000개씩이니까 1년에 1100 내지 1000개 내지 1100개씩 이렇게 하는데, 경매를, 서울 경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행할 때 작년의 자료를 한번 보면은 18.6% 대끼리, 복승식에서 최저 배당, 뭐 경상도 사투리라고 해요. 일본말인 줄 알았더니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대끼리. 그래서 경상도 뭐 대길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대끼리 최저 배당이 복승식에서 18.6%의 입상률을 보여요. 그다음에 20.1% 이 정도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래는 어떻게 됐느냐? 24년 동안은 22.4%의 입상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 최근에는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18.6%. 그 다음에 또 복승 축마 같은 경우는 60%의 확률을 보였었는데 55.4%로 엄청 줄어들었어요. 61%인데 이 정도로 줄어들고, 또 단승식 인기 1위 같은 경우는 36.1% 아닙니까? 이번에 올해 작년 한 해 1000개를 통계를 내면 단승식 1위. 이것이 단승식 1위의 원래 전체 확률은 얼마냐? 40%. 이거 원래 43%까지 나갔던 거거든요. 이게 43, 42, 41, 41에서 지금 40.01%로 40.1%로 떨어졌어요. 이와 같은 추세를 보이는 상태에서 지금은 더, 작년에는 36.1%로 떨어졌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에 이 경마 정말 어렵습니다. 이 통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맞추기가 어렵고 아주 회의 품게 만들어요. 회의 품게를 만듭니다. 이걸 좀 더 단기 추세로 한번 볼까요? 이게 MA1000이죠. 주식에서 볼 때 그 그래프, 기술적 분석에서 나오는 그래프를 보면은 MA, 무빙 에버리지, 이동 추세선을 따질 때 1000이면 좀 장기 추세에 해당됩니다. 단기 추세로 한번 보면은 여기서 100개씩 끊었어요. 100개씩. 단기 추세 성향을 한번 봅시다. 100개 정도면 한 달 정도예요. 1년에 1000개라면 한 달은 이제 100개 정도 됩니다. 서울경마 토요일, 일요일 날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부산이나 제주는 제외한 거죠. 그때 보면은 12%가 나와요. 아까 얼마라 그랬죠? 22.4%. 대끼리를 1, 2 대끼리로 볼 때는 이렇게 단승식 있고 이제 복승식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복승식이 있는데, 복승식에서 지난번 구해놓은 그런 내용, 기대값 산출하는 측면에서 이제 구해놨죠. 그 1, 2 인기 1, 2 조합으로 나온 것은 21.78%. 이렇게 되고, 기대값이 이제 최저 73.62에 달한다. 평균 배당은 이제 복승식 3.38%, 38배 거기에 해당되고요. 요거 곱하면 바로 이제 기대값이 나오죠. 이것이 환수율이죠. 자, 그런 상태에서 볼 때 12%는 너무나 적은 거예요.
예, 너무나 적고요. 여기서도 보면은 22.4%가 예, 평균 통계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25,660건이나 치러졌는데 서울 경마가 그 중에서 5,752건이 들어와서 대끼리가 22.4%에 달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시즌에 어떻습니까? 100개씩 한 달씩 끊어보면은 12%에 불과해요. 그 다음에 뭐 지난달에도 마찬가지예요. 15%. 지지난달 19%, 19%, 지지난달 5회차까지 보면은 15%예요. 뭐 6회차 전에, 한 7개월 전에 가봐야 23%로 이제 올라갔고요. 그 전에도 또 16%예요. 보시면은 이렇게 보면은 또 16% 아닙니까? 아주 그냥 올 한 해,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완전히 엉망진창이었어요. 이 기본 체제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 대끼리가 22.4% 정도 나와야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이 확률을 만드는 확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입장에서 볼 때, 확률 엔지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입장에서 볼 때 가장 흥미를 느끼는 부분들이 이 뭐냐면은 이 평균치에 수렴하는 그런 상태가 가장 흥미를 느끼는 부분입니다. 평균치.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대끼리가 12%고 고배당이 엄청나게 나와요. 그 대신 합이 100%니까요. 예, 100배 이상이 13%나 나왔어요. 50배 이상이 16% 나왔어요. 엉망진창이 이거 맞출 수 없는 거예요. 예, 고배당은 의외성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고배당이 100배 이상이 6%가 나와야 이제 정상이다 이거예요. 이게 평균치가 6%고요. 그 다음에 50배 이상에서 100배 사이는 7.5%가 나와야 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상 현상으로다가 16%가 나오고 13%뭐 2배가 넘습니다. 2배가 넘어요. 예, 이런 상태에서는요, 뭐 저배당 뭐 개미들이라고 그러나요? 예, 그 뭐 서민들, 경마팬 일반 대중들은 말이지, 1,000원짜리 베팅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고배당을 노리는 사람들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오산입니다. 정보가 있는 자, 돈이 있는 자, 권세가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이 이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더 훨씬 더 유리한 겁니다. 유리한 상태에서 있는 사람하고 그걸 모르는 정보가 없는 자, 없는 상태에서 권세도 없고 정보도 없고 돈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런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정보 있는 사람을 어떻게 이깁니까? 알고서 하는데요, 상대방들은. 예. 아마 고배당 준다고 해서 고배당 터진다고 해서 요즘에 고배당 너무 안 터지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고배당 터진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이거예요. 고배당은 의외성이에요. 100배 이상은 6% 들어오는 거예요, 원래. 보통 6%. 6%는 뭐야? 100에서 100경주 중에 6개 경주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뭐 비일비재하게 뭐, 허구한 날 100배 이상 터지고 말이야. 그 터진 것도 말이지. 종합치 백반 2마리가 들어오고. 이거 어떻게 맞춥니까? 그럼 경마에 회의를 품게 돼요. 경마 회의 품면 오히려 잘 됐는가요? 예,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되면 이 경마 손님을 다 쫓고, 경마는 더 이상 추리 게임이 아니다. 예, 추리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소스만 존재할 뿐이다. 소스, 정보, 안 가는 정보, 가는 정보, 안 가는 정보, 이를 아는 그런 상태에서 정보를 아는 사람만이 이길 수 있는 그런 경마, 불공정한 경마죠. 기회가 균등하지 않습니다. 예, 누구에게나 다 보장되는 공평한 경마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예, 요즘 상태에 이렇게 아주 엄청나게 어려운 상태였어요. 물론 시즌상으로 좀 어렵습니다만 그 시즌이 문제가 아니죠. 1년 통틀어서 2년 통틀어서 지금 계속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까도 그 먼저 표를 봤지만은요. 이거 뭐 단순히 뭐 한 달 두 달에 거치는 문제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문제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거 복승축만 볼까요? 복승축만 일단 51%. 엄청 떨어지죠? 이게 61%가 나와야 되는데 51%예요. 단승식은 27%예요. 이거 27%면 본래 41% 정도 나오는데 40%예요. 지금 너무 많이 떨어져서 40%로 이제 추락했습니다. 단승 인기도의 1위의 의미는 엄청 큰 겁니다. 예. 아까도 이거 보셨지만은, 예, 단승 인기 1위.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이 배당의 추세를 보면 24년치인데요. 24년치인데요. 그래서 이제 인기도가 떨어질수록,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외면하는 그런 부분들, 예. 여기 이런 인기 1위서부터 인기 14위가 있으면은 이게 인기 7위 바깥에, 그러니까 8위서부터 14위까지는요. 이 과잉 평가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기대값을 보면 돼요. 이게 가치를 평가한 거니까. 여기서 이제 70대까지 유지하다가
갑작스럽게 떨어졌습니다. 예, 8위 이상부터는 배팅을 지양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쓸데없이 아무 그 고배당만 바라면서 돈질을 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당만 잡아먹고 이 배당이 더 커져야 돼요. 입상률은 승률은 일정합니다. 항상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물며 배당이 이렇게 적은 거는 돈질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과잉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기 8위 이상, 단성시 인기 8위 이상을 생각을 할 때는 이거 이상 배팅하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다. 바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배당들이 벌써 이게 여기 59배 뭐 이렇게 나온 것이 한 80배, 90배가 되어야 이게 정상이 맞춰집니다. 75에 80, 70 이상 나오는데 70 이상 안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 가치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가치가 떨어진 여기에 막건을 구입하는 사람하고 여기 막건 구입하는 사람하고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는 과잉평가된 부분이 많다. 또는 혹은 저평가된 부분, 그런데 저평가된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80에서 80으로 높아지죠. 기준이 80이니까요. 법정 환급률이 80 아닙니까? 20% 공제해서 단성 연성시 20% 공제, 그 다음에 복성이 27% 공제니까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볼 때 2위, 3위가 가장 유리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볼 때 원래는 1위가 가장 유리해요. 이 비례합니다. 원래 인기도에 비례해요. 인기도. 그러니까 인기 1위가 제일 환수율이 높고 그 다음에 2위가 높고 그 다음 3위가 이런 식으로 나가야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이건 비정상적인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값들을 얼마 전만 해도 이게 79 정도 나왔어요. 79 정도 나오고 지금 거의 비슷한 상태에서 1, 2, 3위가 유지됐습니다. 인기 1, 2, 3위 이 정도는요. 여기서 과잉평가되고 저평가된 것이 크질 않아요. 그 차이가 아주 미미합니다. 여기는 피 한 방울 안 나게 정교하게 사람들이 만들어내요. 행동경제학의 프로스펙트 이론에 따르면은 사람들의 행동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했지만은 그 부분은 바로 이 하위 부분들에서 그런 것이 발생이 되는 거지. 이 상위 부분 누구나 뻔히 할 수 있는 그 내놓으라 하는 전문가들과 종합지 수십 개 이런 사람들이 종합해서 만드는 이 부분들이 과잉평가됐고 저평가됐냐?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은 저평가되지 않아요. 그럼 이 배당이 저평가되어 있고 과잉평가되어 있고 이런 현상이 발생이 안 된다면 어디에서 낸 겁니까?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레이트가 40.14 이게 문제가 됐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향후 20년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43%였었는데 지금 40%로 떨어진 거예요. 원래 이게 43% 된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80 정도의 수렴을 할 겁니다. 그런 상태로 보면은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 빠졌다. 이거 들어올 말이 안 들어오고 빼먹었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이 통계 추세, 통계표를 통해서도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요즘 상태를.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여기서 그다 보면은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1등하러 뛰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아까 그 웹에서 볼까요? 게시판.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참 어처구니가 없죠. 1등하러 뛰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경마는 1등하러 뛰지 않고 4등하러 뛴다. 왜 하필이면 또 3등도 아니고 2등도 아니고 4등이냐. 이 승식에 걸리지 않는 게 4등이에요. 이왕 내가 조작을 해서 기수가 마방에 조작을 해서 누구에게 특정 혜택이 그러니까 돈을 받고 정보를 팔아먹었을 때 어떻게 띄워줘야 되느냐. 4등 바깥으로 나가야 돼. 3등 바깥으로 따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배팅을 할 때 복수, 3복승, 3복승까지 딴 번호로 다 맞춰 먹어야 되니까 뺀 걸로 다 맞춰 먹어야 되니까 뺀 거를 제외하고 맞춰 먹어야 되니까 결국에는 4등으로 뛴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잘 뛸 수 있는 말이 일부러 빠져서 4등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정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아주 지우개 문제 때문에 제가 민원을 5번을 냈습니다. 민원을 5번을 냈는데 중복 민원이라고 해가지고 거부를 하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 그 보면은 마사회장 이양호 이 양반이 바뀌었죠. 이번에 마사회장 바뀌었는데 마사회장이 이래 없이 이렇게 신년사업 고객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여기 서신용 고객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마사회 공지상에 떴는데 이 내용에 보시면은
뭐 더 낮은 자세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연초에도 밝혔듯이 공정영마에 아주 매진하겠다, 공정영마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경마시행 관련 비행위를 알고 계신 경우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홈페이지에 신고센터 등을 이용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5번을 민원을 냈어요. 민원이나 신고센터나 뭐 다 거기가 거기죠. 뭐 이 사용자 이 민원인의 국민의 입장에서 신고센터로 가든 뭐 어디로 가든 자기가 내고 싶은데 가면 되는 거예요. 민원인이라고 해서 신고센터로 가야 되고 신고센터에서 민원으로 가야 되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전절에 알려줘야 되는 게 이 공직자들의 의무이죠. 예, 그러게 되면은 여기서 볼 때 이 여기에 신고를 5번을 했고 이와 같은 내용들이 민원을 냈는데 중복 민원이다. 물론 이제 법에는 중복 민원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행정의 그 처리 그 비용이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경제화를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복 민원들은 거부를 할 수가 있어요. 왜?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답이 나오는 그런 것. 제목이 똑같다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라 내용이 똑같아야 됩니다. 내용이 똑같고 답변도 똑같이 나가는 경우가 중복 민원이에요. 예, 상당한 중복이라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중복 민원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제가 5번은 다른 내용으로 다른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다르요. 근데 카테고리하고 제목만 공정영마에 대해서 지우개에 대해서 이렇게 썼다고 해가지고 그걸 거부를 해요? 참나 그냥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무슨 뭐 공정경마를 위해서 노력하느니 뭐 이따위를 해가지고 말이지 혼연일체로 해서 뭐 열심히 하겠다, 뭐 고객과 현장 중심의 경영을 실천하겠다, 뭐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마사 회장을 꼭 만나서 한번 단판을 쳐야 되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이사급 이상, 본부장급 이상 3명, 그 다음에 마사회장 등 해가지고 여러 번 찾아가서 공정경마를 위해서 그 사설경마를 막기 위해서, 사설경마는 없었고 사설경마가 이게 원흉이에요. 예. 사설경마에서 전부 다 경무를 조작하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되면 인기마가 빠지면 가장 득을 보는 데가 사설경마 아닙니까? 거기에 배통된을 그대로 착복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검찰이 내서 그런 걸 몰라요. 어떤 무슨 경마 비리 발생이 됐다 그러면은 뭐 그걸로 꼭 해서 배팅해서 경마를 조작하는 줄 알아요. 사설경마에서요, 인기마가 안 들어오면 그 돈을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인기마를 빼뜨리는 건데, 그 무슨 조작을 하기 위해서 몇 번을 배팅을 하기 위해서 한다. 배팅을 하는 것도 있겠죠. 그건 아주 극소이고요. 그건 소수고, 빠지는 자체로 다 그냥 그 사설경마에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이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검찰만 몰라요. 언론도 몰라요. 언론하고 검찰은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거예요. 그거 아주 기분이 나쁩니다. 자, 여하튼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원래대로 이제 돌아와서 보시면은 인기마는 왜 빠지나, 여기에 그 지우개에 대해서 올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거 민원에 올리는 내용이에요. 이거 거부된 거 다 여기에서 이제 이 거부된 것 중에 하나죠. 이게 그 거부된 내용이 하나인데, 이렇게 건방진 그런 태도로다가 이 국민, 서민, 민원인들의 그 저기를 권력 남용을 하고 권세를 부리면서 지금 거부를 해버려요. 예, 똑같은 내용도 아닌데 이 제목이 같다고, 카테고리가 같다고 해가지고, 공정명마 이름 같다고 해가지고, 지우개라는 이름 같다고 해가지고 거부를 했습니다. 예,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예, 공정경마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바로 우리한테 있습니까? 예, 민원인한테 있어요? 아니면 그 경마팬한테 있어요? 아닙니다. 마사회장과 임직원, 이 사람들한테 있는 거예요, 책임이. 그런데 그거를 민원인이, 국민이, 경마팬이 이것을 제기를 하고 도와주고 해주려고 그러는데도 그걸 거부를 해요. 그런 그 행정 탁상주의, 무사안일주의 그 행정, 참 한심해서 진짜 말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예, 예. 그것은 이제 5번 냈다고 해가지고 거부를 한 그런 내용.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자, 인기만은 왜 빠지나? 그 내용 중에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기수들의 인기만 잡바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표현을 한 건데요. 쉽게 알기 위해서. 빠진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경마에서 기수가 전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 것은 마사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겠다. 우리가 또 공정경마 시행에 관한 책임이 마사회에 있다는 것이 법에도 명시되어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적발이 없다는 단점을 이용하여
악용하여 미꾸라지 바나문이다 이렇게 하는 말, 면죄부. 경마는 어느 말이나 들어올 수 있고 인기말을 과신하지 마라. 인기만큼 들어오지 않는다.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현존하는 모든 예상 중에서 가장 우수한 예상이고 가장 가치가 높은 그런 예상은 인기도입니다. 배당판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전문가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종합지 예상지 뭐 이런 거 다 거기에 매진해서 좀 종합적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외국의 사례도 보면은요, 어느 뭐 경마 신문지, 경마 보도지 같은 데에서 이제 예상도 다 하게 되면은 거기서 보면은 아주 정확해요. 그 예상을 피 한 방울 안 나게 그냥 정교하게 맞고 반드시 들어오진 않아요. 이게 갬블 그 랜덤 속성상. 하지만 가장 일치하게, 가장 유사하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결정이 돼요. 착순하고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게 상관관계를 따져봐도 엄청 높아요. 이 제일 높은 거죠. 0.6 정도가 나옵니다. 0.58에서 0.6 정도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착순과 인기도화를 상관관계에서 상관분석을 해볼 때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볼 때 경마는 어느 말에 들을 수 있고 인기말을 과신하지 마라. 이딴 얘기로 해가지고 면죄부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 빼먹은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경마는 돈 놓고 돈 먹는 도박으로 복마전이다. 여기서 부정은 또 당연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부정은 또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러면 부정짓을 하면서 하는데 여기에 왜 와서 베팅을 하고 경마를 즐기는 거냐 이겁니다. 이거 부정이고 그런 것은 고쳐야 되지. 부정이라고 해서 그냥 여우의 심포도처럼 뭐 그래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로 고쳐야 돼요. 서로 나서서 고쳐야 돼요. 우리는 섀도우맨이지만은 이 섀도우맨 탈을 벗어야 됩니다. 항상 어디저도 이 겉으로 드러나기를 싫어하는 그림자 사람, 섀도우맨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그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뭘 좀 고치려고 하면 그 방해하는 사람이 더 나빠요. 말리는 시누이가 더 나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경마의 부정도 잡지 못하는 이 나라는 사회의 그 어떤 정의도 똑바로 구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 정의, justice, 이 justice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공정성, 그 다음에 정의, 선, 선과 정의와 공정성 이것들은 다 동일한 같은 편이에요. 참과 거짓, 선과 악, 정의, 공정과 불공정. 좀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까? 좋은 나라, 나쁜 나라. 그래서 여기는 좋은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기마가 의도적으로 자빠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자,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검찰과 언론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사회는 특히 이것도 잘 알아야 돼요. 이 마사회 거들먹 되지만은 사실 마사회는 경마 베팅도 안 해본 아주 무능력자들이에요. 그래서 자문기구를 발족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고객과 연결할 수 있는, 공감대를 조성할 수 있는 어떤 연결고리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자문기구를 두든지 해서. 이 경마도 뭐 안 해본 사람이 레이팅도 만들고 말이지, 별의별 짓을 하고 잘못된 것도 모르면서 말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레이팅 엉터리죠. 지금 엉터리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제도도 말이지, 승군제도 있다, 이런 만들어 놓고, 최선을 다해서 1등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제도가, 최선을 다해서 1등하면 더 손해보고, 항상 빠먹으면 더 이익을 보게 되는 그런 체제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꿔야 됩니다. 경마도 모르는 사람, 경마도 베팅 안 해본 자들이 가서 그 행정 위반을 하고 계획을 하고 제도를 만들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자, 첫 번째, 경마 종사자들이나 마주는 사설경마 지우개 구매로 즉각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이런 사례가 처음입니다. 지우개 구매란, 안 들어오는 말을 맞추면 돈을 즉각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방에서 안 들어간 정보를 가장 잘 알고 있죠. 예전에는요, 우리 반 마방에서 이 말이 안 가도, 맞출 수가 없어요. 좀 맞추기는 적정 확률이 좀 높아지지만, 직접적으로 돈을 맞출 수가 없고, 실제 돈을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요즘에는요, 사설경마 얘기하면 지우개 자체로다가, 안 가는 것 자체로다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한 계좌당 10만원이라는데, 한 구자당 10만원이라는데 7만원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거는 한 경주에 뭐 몇 개씩 해가지고 이번 주에 한 100만원 정도, 뭐 이건 벌기는 아주 우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똥치는 관리나 이런 사람들도 자기 마방에 어떤 말이 갔는지 안 갔는지 알거든요. 그걸 지금까지는 그냥 소스로 팔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의 친척까지 전부 다 동원해서 정보를 알려주고 막 소스로 해서 사용을 한 그런 순진한, 그건 이제 1차적인 순진한 방법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직접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직접 마방이나 마주나 관리인이나 마방 종사자들 마주까지 전부 다 안 가는 걸 자체로다가 사설경마에다가 구매를 하게 되면 직접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돼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주 쓰레기 같은 나라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제도를 갖다가 용인하면서, 이건 알지도 못하면서 이걸 갖다 민원을 5번을 냈더니 이걸 거부를 하고 이따위 짓을 해나가면서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 자기네들이 안 간다고 했으니 못 맞출 리가 전혀 없습니다. 가는 말은 맞추기 어렵지만 안 가는 말은 백발백중 아닙니까? 예, 그런 상태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백발백중 정보는 고급 소스에 속하므로 사설경마 서버 담당자는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모니터를 하기 때문에 이거 누가 어떻게 맞춰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그걸 계속해서 맞춰가더라. 안 가는 걸 잘 맞죠. 그러면 서버 담당자가 딱 보고 있다가 이 사람 잘 맞추네. 딱 보면 이건 마주나 아니면 마방 종사자나 관리나 이런 아니면 조교사일 수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정보를 아주 특화된 아주 그냥 특별 정보로다가 삼는 거죠. 그 사람 모니터하는 그 정보를 갖다 역으로다가 필리핀 막건이라고 해가지고 50만 원씩 받고서 팔고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엉터리 모든 정보들이 다 그냥 이 체제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누구는 아주 유리한 상태에서 옛날에는 극소수라고 극소수 이 사람들만 그리고 완벽하게 맞추는 그런 방법도 없었지만은 지금은 아예 직접적으로 돈을 벌 수 있어. 안 가는 말 바로 해서 그게 그냥 만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도 또 팔아먹고 역으로 팔아먹고 아주 그냥 체제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냥. 그래서 지금 제목이 이게 뭐냐? 예, 한국경마 위기상황이에요. 한국경마 현실태 위기상황이라는 제목을 쓴 건데 그 내용을 지금 요즘에 그 어려운 경마 그 원인 배경이 이렇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글을 쓴 겁니다. 이거 우리 모두 이 민원인 경마 팬뿐만 아니라 이 마사회장과 임직원 등 특히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경마 예상지 회사라든가 경빛 등 웹사이트 등이나 가들이나 이런 사람들 모두 다 입심 당겨야 되고 특히 경마 팬들을 이런 것들 이제 너무나 핍박을 받으면은요 지금 힘듭니다. 핍박을 받으면 누구나 이게 저 반동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눌러버리면요 터지는 거예요. 막 풍선을 막 눌러버려요. 그러면 터지는 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터집니다. 지금 뭐 한 1년 안에 터질 거라고 내가 지금 예측하고 있는데 이와 좀 너무 같이 말을 못 하겠네. 세금도 말이죠. 200배 이상까지도 받죠. 그냥 이 경마 팬들 200만 명이나 되는데 200만 명을 다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 서민들인데 그냥 전부 다 부자들만으로 지도 모르는 척 말이야 햇빛을 손으로 가린다고 해가 없나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이지 전부 부자들처럼 생각을 해서 세금을 그따위로 엄청나게 많이 띄고 있습니다. 이 서민들 돈인데 한 1년에 2조씩 띄가고 있어요. 2조 원인 거 한번 써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평생 세도 셀 수 없는 그런 엄청나게 돈을 1년마다 띄어가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띄어갔기 때문에 그 띄어간 만큼 이 넘어지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고꾸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 목을 매느니 어쩌니 거린이 되느니 별소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너무나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렴 주고 너무해요. 이렇게 되면은 이 국민을 위한 나라, 국민을 위한 행정, 국민을 위한 그 마사회가 아니라 어느 다른 나라예요. 이 돈 빼서 이 돈 빼서 저돌 막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기가 당장 지금 다 죽어가는데 가족 친지 자기 이 베팅 2조 원이나 빼가가지고 엄청나게 그 돈을 갖다가 딴 데다 쓰면 뭐합니까? 이 사람들 다 죽이고 딴 사람들 살리면 뭐합니까? 어디다가 쓰는 거예요? 여기가 진짜 돈을 쓸 곳이 바로 이것인데 여기 2조 원 빼가지고 어디다 썼어요? 예, 자, 너무나 흥분하게 되는 그런 상태예요. 자, 예를 들면은 역판매를 해가지고 경마계의 공정과 질서는 더욱 흔들리게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경마 종사자들이나 마주는 마사회 합법 배팅을 하는 경우에도 인기마 한 마리가 빠지는 사실을 알게 되면 배팅이가 쉬워져 승리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3마리가 유령마예요. 예.
그 중에서 한 마리 빠져봐요. 그럼 두 마리 단통으로, 복숭 단통으로 배팅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빼먹는 유령마 3파전 경주에서 한 마리만 빼도 복숭 단방이 나오고, 3복승, 3사승 다양하고, 배당 높은 승식도 어렵지 않게 적중시켜 이득을 챙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불법 사설 경마업자들은요, 인기마에 베팅한 모든 베팅을 모두 싹쓸이, 조금 아까 얘기했죠. 이 인기마가 빠지기만 하면 사설 경마업자들은요, 거기에 베팅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을 다 싹쓸이 해가는 거예요. 예. 왜? 인기마에다 다 베팅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싹쓸이 해가서 착복을 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검찰도 모르고 언론도 몰라요. 보도 내용을 딱 보니까 사설 경마에서 뭐 조작을 해서 어쩌고 해가지고 베팅을 어쩌네. 그게 아니라 이와 같이 싹쓸이 착복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들을 기사 한 번도 내가 보질 못했어요. 그런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검찰하고 언론은요. 예. 엄청 많은 돈을 벌게 된다는 거예요. 싹쓸이해서. 예. 거기에 베팅했던 돈 그냥 거저 먹는 거죠. 인기마가 빠졌으니까. 그래서 사설 경마업자들은 전부 다 인기마를 빠지려고 기술을 매수해서 인기마를 빠뜨리는 거예요. 자꾸만 지네들이 다 먹으려고 싹쓸이 착복을 하게 되려고. 그걸로 뭐 베팅을 한다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언론이나 검찰에서는요, 경마 조작을 해서 빠뜨리면은 그걸로 베팅을 한다고, 안 가는 말로 베팅을 한다는 요 위의 사항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극소수고요. 이건 조그만 부분이고, 이게 엄청나게 큰 부분이야. 이건 직접적으로 사설 경마가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체로다가 빠지는 자체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지금 엄청나게 신경 쓰면서 제주 경마가 완전 조작, 얄쪽파가 10개 파가 넘는다네 여기. 예, 들리는 소리 보면 그렇게 되고 완전 조작 경마고요.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서울에서도 지금 요즘에 예? 근 2년 동안 이렇게 예, 경마 기본 체제를 무너뜨리는 그런 상태로 이제 경마 100배 이상이 엄청나게 많이 나고 예? 허구한 날 인기마가 빠집니다. 인기 1위가. 아까 같이 이 EXP 그 자료를 보면은, 기대값 자료를 보면은, 여기 보면 인기 1위가 너무 빠졌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현상이 우연히 발생되는 일이 아니다, 이게요. 아까 MA100하고 MA1000에서 일일이 다 살펴봤듯이 그게 2년 동안 꾸준히 그렇게 해오고 있어요. 요즘에만. 그래서 전체 통계량이 43%의 단승률이 인기 1위 단승률이 43%였었는데 40%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3%만큼 떨어졌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에는 20% 그 절반도 안 되게 해서 엉망진창 인기 1위나 인기 2위나 이런 것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 경마가 인기 전문가들이 맞추는 인기도는 거의 일치합니다. 어느 경마나 다 보세요. 일본 경마, 아니면 미국 경마, 홍콩 경마 다 보세요. 그러면 인기마하고 거의 유사하게 들어옵니다. 예.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랬었어요.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하다. 요즘에 지우개가 생기면서 이따위로 되고 있고, 거기에 그냥 레이팅 제도도 쓸데없이 충분 착순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말이죠. 예. 안 가면 더 유리한, 예? 빠지면 더 유리한 체제로 상금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돼가지고는요,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결국 인기마 자판사실, 예, 이 소스를 아는 자들은 이를 모르는 선량한 경마 팬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돈을 강제로 갈취해 가는 것이다, 이거죠. 전능력 발휘, 예, 마서해법에 보면 이게 말이 있어요. 전능력 발휘, 즉 최선을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선을 다할 것처럼 속여서 강제로 빼앗는 것입니다. 예. 가진 자가 안 가진 자를 빼앗고, 정보를 아는 자가 정보를 모르는 자의 돈을 빼앗아가는 그런 체제, 이 불공정 경마 아주 극을달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그 내용을 인기만은 왜 빠지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원래대로 돌아가서 승부의지. 자, 그러면 이제 승부의지를 까놓고 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경마의 승부의지는 다른 나라에는 전혀 없느냐? 그렇지 않다. 다른 나라에도 어느 정도 있다. 그것은 뭐냐? 이 게임이론. 예. 요즘에 노벨상에서 게임이론. 노벨상 한번 볼까요? 예. 옛날에 그 마사회에 게시판이 있었을 때 이렇게 머니레이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올린 적이 있어요.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노벨상이죠. 노벨은 경제학상이 원래 없었어요. 예. 원래 경제학상은 따로 있었는데 경제학상을 노벨상에다 포함을 시켰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경제학상들을, 수상자들을 이렇게 많이 있고, 예, 한국에는 뭐 후보도 있는데 경제학상은 후보가 한 명밖에 없네요. 여기 경상대 수학과 비선형 함수해서. 자, 이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동양에서는 노벨상 받은 적이, 경제학상이 노벨상을 받은 적이 한 명도 없어요. 물리학상은 일본인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 경제학상은 동양인으로서는 경제학상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뭐 동양에서 일본에서 또는 우리나라나 또 중국에서 새로 만들어야지 이건 너무나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은 저 경제학으로 똑똑한 사람 다 구라파에만 있는 겁니까? 예,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많고 일본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공부를 열심히 하는 나라가 이제 고등학교 수준까지는 이제 뭐 우리나라라고 그러고, 원래 일본이죠. 일본. 원래 일본식 공부했으니까요. 뭐 대학교 이상에서는 뭐 미국도 열심히 하고 다 하지만은 일본도 엄청나게 열심히 합니다. 예, 대학교에서도 일본 열심히 공부를 하고, 우리나라 특히 전 국민이 전부 다 열의를 갖추어서 학구열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 1위예요. 예, 그런데도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왜 꺼내느냐? 이 노벨 경제학상에서 보면 전부 게임 이론이에요, 게임 이론. 예, 경제학상의 그 수상자가 게임 이론이다. 그 게임 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는데, 그 게임 이론은 바로 경마가 가장 적당한 예제예요. 적당한 사례입니다. 가장 게임 이론에 적당한 사례가 제로섬 게임에서 사람의 심리를 숫자로다가 반영을 시킨 그런 내용들. 그러게 바로 이제 그 가장 적당하게 표현한 게 게임 이론이에요. 가까운 예로다가 행동경제학의 프로스펙트 이론 몇 번 얘기를 하지만은요, 거기에서 나온 이제 다니엘 커넘은 이제 그 노벨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받았을 때도 그 행동경제 게임 이론, 거기에서는 뭐냐면 경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일본에서 수많은 그 논문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 행동경제학의 프로스펙트 이론에 따른 어느 이제 유명한 논문이 하나 발표되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검증 논문, 관련 논문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때 일본에서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을 때 경마에 대해서 그걸 많이 그 연구 논문이 발표되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어느 대회사가 그걸 이용해서 수백억을 버는 사례가 있어요. 예, 그 사례는 혼자서 몰래 해먹으려다가 국세청에서 이제 일본 국세청에 이제 들통이 난 거죠. 그런 사례가 다 있듯이 같은 경마에 적용하기가 가장 쉽기 때문에 이 게임 이론을 거론을 하는 겁니다. 경마와 가장 관련이 있다. 그럼 게임 이론이 뭔가를 우선 알아야 되겠죠. 예, 게임 이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게임 이론이라는 것은 경쟁 상대의 반응을 고려해서 자신의 최적 행위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사결정 행태를 연구하는 경제학 및 수학 이론이다. 좀 말이 어렵죠. 예. 어떤 상대를 고려해서 그 환경, 어떤 상대의 반응을 고려해 가지고 자신의 최적 행위를 결정하는 그런 의사결정 행태, 그걸 수리적으로 경제학 및 수학 이론이다 이게요. 그 측면에서 이제 연구를 하는 보는 측면이에요. 거기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제로섬 게임이에요. 예, 그래서 모든 게임에는 경쟁 상대가 있지만은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수학자 폰 노이만과 경제학자인 모르겐슈타르는 공유한 게임 이론과 경쟁 행동에 의해서 처음 이렇게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게임 이론인데, 거기에 가장 적합한 예가 바로 죄수의 딜레마,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수의 딜레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면은요, 이 네이버에서요, 바로 이제 이거 나옵니다. 아주 적절한 그림이 있어요. 아주 유명하니까 참고라 삼아라도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죄수의 딜레마를 이제 찾았어요. 자, 이거 죄수의 딜레마인데요. 자, 봅시다. 프리즈너스 딜레마라고 해가지고 이 그림 보면 아주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형사 또는 이제 검사가 이제 그 공범 2명을 잡아놓고 취조를 하는 거예요. 자, A한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이 사실을 다 불어버리면, 이실직고를 하면, 너는 살려주겠다. 또는 이제 너는 감형을 해주고 너는 한테 가벼운 처벌을 해주지만, 만약에 B가 불어서 너가 이 들통이 나면은 너는 이제 10년형을 처벌을 받는다든가 아주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A한테도 얘기해주고 B에도 얘기해줘요. 그러면 A, B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야, 나는 지금 이거 둘이 함께 이거 안 불기로 입을 맞춰놓고 지금 여기 왔는데, 이런 얘기를 검사가 하니까 저 B라는 놈이 배반을 하고서 불면 어떡하지? 또 B는 또 A라는 놈이 배반을 해서 불면 어떡하지?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느냐면 전부 다 불게 된다 하는 거예요.
예, 이거 참 재미있는 얘기죠. 아주 그래서 이것이 유명한 프리즈너스 딜레마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 닥쳤을 때 인간의 행동, 인간의 행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가장 최종 행동을 추구하는 인간의 행동은 바로 예, 불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 뭐 제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최적적인 좋은 거를 얻기 위해서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동과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예, 하다 보면은 이렇게 상대방과 충돌을 일으켜서 이와 같이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예, 이와 같이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죄수의 딜레마를 자 봤어요. 자 그러면은 자 거의 다 봤는데요. 자, 미국 사례를 한번 봅시다. 미국의 HBO 럭이라는 제목으로다가 미국에도 바로 승부의지는 있다. 미국의 경마 실상을 완벽하게 보여준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영화인데요. 자,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내가 지금 사전에 준비를 안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요. HBO 치고요. 럭이라고 이렇게 치면 됩니다. 바로 나오네요. 자, 여기서 비디오를 검색을 합니다. 이게 지금 구글에 들어왔어요. 비디오를 검색을 해서 에피소드 1 정도를 한번 눌러보면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에피소드 4를 한번 보겠습니다. 4 정도. 에피소드 4가 자, 에피소드 4 여기 있습니다. 제가 봤던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보시면요, 기수거든요. 정말 이제 뜨는 거예요. 이제 조교사, 기수 이런 입장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어요. 지금 개체랑 재는 거 나오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기수 대기실서부터 이 조교사죠, 조교사.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어떤 말을 출출시켰어요 지금. 그래서 기수가 지금 말 타기 직전이고요, 기수 대기실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 예시장을 거쳐서 지금 말을 뛰는데 늑발을 하게 됩니다. 이게 늑발을 해요. 이게 이렇게 늦게 나와요. 아, 우리나라 뭐 오마신 정도 늑발인데 이건 뭐 어느 정도 늑발입니까 이게? 자, 늑발하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자, 뜁니다. 뛰는데 지금 나가는 거예요. 이 말이 늑발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기는데 그 이기는 과정에서의 그 심정들을 지금 여기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뒤에서 따라가는데도 그냥 엄청납니다. 이게 지금 이 영화 잘 만들었어요. 이게 이마요 조교사가 지금 자 밀어라 조금만 더 밀어라. 이 코 보세요. 지금 엄청나죠? 경주마 질주할 때 이런 피가 지금 몰려가지고 코에요. 호흡을 하는데 무산소 호흡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산소 호흡, 무산소 호흡까지 다 이 경주마는 무산소 호흡을 할 수 있고 우리나라는 사람들하고는 달리 아주 더 뛰는데 적합하게 돼 있죠. 그래서 따라 마십니다. 전부 다 추월을 해버려요. 이게 이 말이 이 말이 추월하고 이 조교사 모습 좀 보십시오. 기수가 이 늑발을 그렇게 해가지고 10마신 이상 뒤처진 말을 휘두르고 1등을 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해가지고 여기에 조교사의 입장, 기수의 입장, 그리고 마주의 입장, 그리고 배팅자의 입장 이런 것들을 아주 미국 경마의 아주 그 구석구석까지 잘 파헤친 단막극의 영화입니다. 미드 영화 HBO의 럭이라고 한번 찾아보시고, 이것은 제가 머니레이스라는 가칭 이름을 붙였는데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미국 경마, 미국에서도요 승부의지에 관한 내용들이 있어요. 자, 이것을 한번 참조를 하시고, 자, 시간 있을 때 그렇게 보시고요. 승부의지라는 거, 그럼 지금 얘기했죠. 레이팅 제도에 대해서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레이팅 제도요. 자, 영국계 나라는 전부 다 레이팅 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미국은 안 합니다. 미국계나 그 다음에 일본도 안 하고 있어요. 레이팅 시스템. 레이팅 시스템이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든 거예요. 레이팅 시스템으로 하면 결국에 한마디로 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점수를 전부 다 말들에 대해 매겨가지고, 예?
거기에 핸디를 주어서 박지감 넘는 비슷비슷한 수준으로 만들어서 경주를 치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인데 문제가 생겨요. 이게 왜 문제가 생기냐, 점수를 어떻게 우열을 가릴 수 있도록 정교하게 만드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야 내 부담 중량 핸디캡을 정확히 부여해 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기술이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이게 지금 그 기술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우리나라 그 마사회의 입장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수준은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상당히 어려운 기술인데 그 어려운 기술을 아주 그냥 쉽게 그냥 넘어서 버려요. 그러니까 레이팅 시스템 상관 분석을 하게 되면 엉터리로 나오죠. 이 착순과의 차이, 그 기준점을 갖다가 인기도로 잡아가지고요. 인기도는 아까 같이 얘기했지만은 가장 전문가들이 전부 다 모아가지고 한때 만드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배당판 만들고 배당판 속에 인기도가 있는 것이죠. 그런 상태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거의 비슷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의 생각, 전문가들의 생각하고 비슷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전문가들이 다 있어요. 전문가들이 예상한 게 거의 적중합니다. 거의 일치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라고 뭐 전문가들이 다 엉터리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그런 인기도, 그 인기도하고 비슷하게 나와야 돼요. 그게 이제 착순과 인기도의 그 상관관계는 이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상관분석 결과 0.6이라는 상당히 높은 상관 개수를 값을 갖는데, 그런 것은 인정을 하고, 그럼 가장 그 표준 레벨, 표준 그 기준점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점과 비교를 해봤을 때 엉터리다 이게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너무나 차이가 나요. 이 착순과 직접 비교를 할 수도 있죠. 그때도 너무나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뭐 그냥 이 말이 높아야 되는데 저 말이 더 높아가지고 부담 주장을 거꾸로 주는 사례가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예, 그래서 레이팅제도 이게 어려운 경마를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레이팅 제도를 만들면서 거창하게 내건 슬로건이 뭔지 압니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부여를 해준다. 이거 겉으로 보기에는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상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준다. 이것은요, 잘못된 제도예요. 공산주의식 제도예요. 예.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이것은 평등이 아닙니다. 예. 잘한 사람에게 잘한 만큼 해야 평등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균등한 이제 체제, 어느 체제에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이제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를 이제 뽑는데, 고등학교 수준을 뽑는데 서울대를 들어가는 고등학교들을 이제 뽑았을 때 어느 고등학교나 똑같이 다 균등하게 1%씩 2%씩 다 할당을 한다면 그게 공정하겠습니까? 그거 공정하지 않습니다. 우수한 고등학교를 뭐 미리 체크를 해서 우수한 고등학교는 퍼센트를 10%, 5% 이렇게 주고 저조한 교육은 1% 이하로 줘야 그게 균등한 예, 조치예요. 예, 균등한 방법으로 배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구에게나 상금을 못 먹는 똥말한테도 똑같은 기회를 부여를 해준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먹으면 상금을 못 먹었어, 입상을 못했어, 그러면 강제로 뭐 입상하게 해줘요. 그러면 누구나 열심히 하려고 하겠어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마사에서 다 먹여주는데, 마사에서 다 먹여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 안 가요. 1등 하려고 안 뛰어. 4등 하려고 뜁니다. 뭐 그럼 나 마사에서 다 해주는데, 그리고 더 유리해요. 4착, 3착, 2착, 1착 이런 식으로 해서 승군을 하면 더 유리해요. 상금을 많이 뽑아놓고 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승군을 하게 되면 강제하고 겨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입상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뭐 5착, 4착, 3착, 2착, 2착, 1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승군을 하는 것이 정형 사례로 돼 있어요. 그게 사람들이 이 조교사들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제도의 허점을.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하게 된다면 뭐냐? 빼먹는 거죠. 인기만 맨날 빼먹는 거예요. 인기만 맨날 빼먹는 거라고요. 예. 그렇게 하면 상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예. 그 좋은 데서 그 조교사들은요, 자기에게 아주 유탁받은 말들의 상금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상금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 상금벌이 총 그 상금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를 효율성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 효율성을 찾다 보면은 이러이러해서는 좀 천천히 가야 되겠구나, 빠져야 되겠구나. 천천히 가야 되는 건 좋은 말이고요. 빼트려야 되겠구나. 빼트려서도 돈 먹고 지우개로도 돈 먹고 그러고 나서 또 상금도 더 많이 벌고, 그러면 그 피해로 다 전부 다 고스란히 이 경마 패내게 오는 겁니다.
예, 인기가 빼지는 부공정 경마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빠지면서 빠지는 정보를 알고 있는 마방에서는 그걸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디다 팔아먹고 그걸 갖다가 마주한테 알려준다든가 그 조회사한테도 알려준다든가 관리인들 다 알고요. 지인들한테 다 알려줘가지고 막 배당판이 막 춤을 춥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공정마의 극치를 달리는 지금 요즘 같은 체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군착순 이와 같은 것들, 이 같은 문제가 완전히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승군착순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최선을 다해서 1등 하려고 노력하고 항상 뭐 2등 3등 하려고 뛰질 않아. 4등 하려고 뛰질 않아. 예. 아직 입상 안 하려고 뛰는 말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나라는. 예. 그런 말들을 없애야 된다. 그럼 외국에 조금 HBO 사례를 봤지만은 외국에는 그런 사례는 없어요. 예. 그렇게 그냥 대놓고 그냥 불공정하려고 4등 하려고 뛰는 말은 없습니다. 예. 그냥 간혹 해서 승부의지는 조교사 작전과 관련해서 조교사 작전을 짤 수 있지 않습니까? 경주전개 작전 뭐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작전이 있는데 그게 관련된 승부의지 그것이 이제 HBO에서 나타나는 그런 내용이고요. 어느 나라나 다 있는 내용이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레이팅 제도의 엉터리 제도, 승군 제도의 아주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발생되는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마사회에서 스스로 마사회가 이 벌여놓은 잔치입니다. 마사회가 스스로 고쳐야 되고요. 법에서도 그렇게 마사회는 공정경마를 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걸 보시면요, 네, 승부의지 이거 참 문제가 된다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문제 되는 거예요. 자, 레이팅 제도의 목표를 이렇게 그 한 걸 여기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예, 예. 하향 평준화 시키지 말고 가뜩이나 지금 우리 지금 파트 2에 진입하면서 외국 경마들하고 겨루는데 이 질적으로 향상을 시켜야 되는데 향상시켜도 모자랄 판인데 갖다가 끌어내리고 있어. 예, 끌어내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향 평준화 시키면 안 돼요. 전부 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도록 그리고 실력 향상을 시킬 수 있도록 이 제도가 마련돼야 돼요. 그래서 이 제도를 제가 생각하는 한 방법은 있습니다. 이 벌점제를 줘야 돼요. 벌점제를 만들어 가지고 인기도하고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은 별점을 체크를 해서 딱 하고 뭐 소명한 제도를 만들어서 어떤 때 그 재결해서 이제 소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건 이제 감안을 해주는 그런 방법도 쓰고 하면서 별점이 뭐 10점이 넘는다든가 30점이 넘는가 어느 특정된 점수 넘으면 바로 3개월 정지, 출주 정지 이런 걸 시켜줘야 됩니다. 그걸 하게 되면은요, 이거 경주마들 이게 인기도 이렇게 빠져서 그 말이 빠져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 피해를 주는 대가로 처벌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예. 이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예. 너무나 많은 차이를 둬서 지금까지 인기도하고 너무 많이 차이해서 빼먹었는데 그거를 가시적으로 이렇게 공정하게 컴퓨터상에서 로직을 잘 만들어 가지고요,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적용을 시키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감점제를 누적을 시켜서 어느 감점 이상 되면은 바로 게시도 하고 어디 게시판에서 게시를 하면서 인기 막 많이 빼먹은 그런 상태를 갖다가 페이지를 하면서 누구든지 경각심을 잃게 해주고, 예, 공정경마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고, 그 마주나 마방에서 피해 입는 것이 없어요. 예, 빼먹지 않으면 되니까요. 빼먹지 않으면 무조건 피해가 안 갑니다. 이거는. 예, 빼먹은 상태, 그러니까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들 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감점을 시켜서 바로 이제 누적되면은 바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처벌은 뭐냐면 출주 정지시키면 되는 거죠. 기회를 잃으면 이와 같은 좋은 기회, 1등 할 수 있는, 2등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면은 그만큼 불이익을 받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체제가 확고하게 정립이 돼야만 공정경마가 시행이 되는 거예요. 뭐 빠지면 더 이익 본다, 빠져도 괜찮다, 빠져면 더 이익 본다 하는 그런 체제, 현 체제에서는 공정경마를 말을 거론할 수가 없어요. 예, 지금 엉터리입니다. 우리나라 제도. 이 제도를 빨리 바꿔야 돼요. 하루아침에 바꿔야 돼요. 그러나 지금 아직 바꿀 수 없는 1등 하라고 뛰는 것이 아니라 4등 하라고 뛴다고 한다는 그런 체제하에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경마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체제를 알고서 하여튼 배팅에서 이기려면은 현 체제하에서는 승부의지를 읽어야 됩니다. 예, 이러한 유치한 환경에서라도 경마를 하려면 어쩌겠습니까? 승부의지를 읽어야 되겠죠. 그럼 그 승부의지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빠른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굵은 글씨로 다 써놨어요. 첫 번째, 기본 능력이 받쳐져야 된다.
예, 말 암만 승부 의지 있다면 뭐합니까? 그 아무리 승부 의지가 강해도 참인 걸, 예, 그 다음에 그 당나루, 초원의 빛, 이와 같은 말, 이거 갈 수 없는 말은 못 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전혀 100%다. 100%라는 건 없어요. 경마에서는 전부 다 우연성, 확률로 표시를 하지 확정적인 값으로 표시를 합니다. 확정적인 값은 기대값밖에 없습니다. 기대값은 그 대신 시행 횟수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시행 횟수가 어느 정도 100건 이상, 뭐 1000건 이상 이런 식으로 돼야만 기대값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기대값의 그 선결 요건, 예, 필수 요건이 바로 이 시행 횟수예요. 시행수 한두 번 해가지고는 기대값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예, 확률만 존재하는 거예요. 확률은 불확정 값이고 기대값은 확정적인 값이죠. 확정적인 값이 있다는 거예요. 기대값. 그것은 시행횟수가 많아야 된다는 거죠. 예. 하여튼 기본 능력이 있어야 받쳐줘야 되고, 두 번째 가장 강력한 승부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기수교체예요. 기수교체. 기수가 주전기수가 있고 부전기수가 있어요. 예. 자기 마방에서도 두 명의 계획이 있다면은 한 명은 꼬마기수, 예, 부정기수, 사수부사수 관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전기수가 있고 부정기수가 있다 이게요. 그 다음에 잘 타는 기수, 우수기수와 부진기수가 있어요. 우수기수가 있어요. 뭐 세영, 김세영, 문세영 같은 우수기수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기수도. 그 다음에 감량기수가 그렇지 않은 기수가 있어요. 감량기수가 있어요. 감량기수 마이너스 4kg까지 감량을 받는 기수. 그래서 기수가 교체됐다. 유리한 쪽으로 기수가 바꿔져서 교체가 됐다 한다면 바로 승부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논리적인 거예요. 이거 숫자도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수식으로 다 표현할 수 있고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지수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과거에 잘 뛴 기록이 있었던 놈은 조건을 맞으면 간다. 자, 이거 뭐 경주마가 이제 이 10회 이전에 신해마들이 아니면은 일단 자기 기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최고 기록을 갱신하기나 상당히 힘들어요. 요즘에 뭐 막 최고 기록 막 내고 또 부신마 또 한 번도 입상하지 않았던 말이 막 입상하고 막 그런 엉터리도 있지만은 대개는 그건 의외성이고 대개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과거에 잘 뛴 기록이 있었던 놈이 또 언제 잘 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최고값하고 최하값이 있다면 최고 기록값, 최저 기록값, 예, 고상이 있다면은 그 내용만큼, 예, 그 내용만큼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편차 안에서 자기 그 평균값이라든가 평균의 한 상위값, 최근 추세값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이제 경주마가 이제 뛰게 되는 건데요. 예, 그런 기술이 나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과거에 잘 뛴 기록이 있는 놈은 언제나 조건이 맞으면 항상 올 수 있다 하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둬야 되겠답니다. 이때는 이제 가중시를 적용해서 이제 구분해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에 이제 게이트 문제, 게이트. 자, 이 입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 세 가지를만 대봐라. 그러면 첫 번째 기수입니다. 두 번째 게이트예요. 세 번째는 부중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게이트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게이트 전개를 하게 되면은 전개는 건 별거 아니에요. 런닝하는 그 페이스를 보는 것인데 원형경 마냥이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가 유리한 겁니다. 예, 안쪽 게이트가 유리해요. 벌써 1초 정도까지 차이 나고 거리가 길수록 더 그렇게 되고요. 특히나 선행 습성의 말이 아주 유리합니다. 선행 습성의 말이 유리하고 추임말은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어요. 안쪽에 갇히게 돼버리거든요. 안쪽으로 다 몰렸는데 그 오히려 방해를 받게 돼서 자기 그 퀴즈를 흐트러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선행마한테는 게이트 안쪽이 상당히 유리하다. 선행마는 여러 마리가 있으면요. 선행마 여러 마리 있는 중에서 선행 다툼이 있으면은 이 안쪽에 있는 말들이 상당히 유리하고 안쪽에 있는 말에서 이제 선행말을 잡았다. 선행을 잡았다 그러면 두 번째 이상 말들은 전부 다 지워야 돼요. 예. 그건 이제 전력 손실이 불가피해 가지고요. 오버패스를 하기 때문에 제 실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행마는 한 마리, 선행마를 여러 명 했을 때 한 마리 또는 이제 그 한 마리까지도 다 지우고 추임마를 추구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이 게이트 이점은 1번부터 4번까지가 상당히 유리한 거예요. 그것들 그 선행마가 안게이트 받아서 김혜선이 이제 막 탄다. 그런 경우는 바로 그냥 승부의지가 높다 이렇게 보고 공략을 하셔야 된다. 복병마로 잡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부중 이점. 부중 문제, 핸디 문제. 이 문제는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레이팅 시스템 제도하에서 이제 한 50kg서부터 해가지고 옛날에 48kg도 있었어요. 50kg에서 이제 51kg 정도에서부터 바로 이제 57kg, 58kg, 60kg 이내까지 이렇게 부중 변화가 있는데 대개 51에서 57kg 그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51에서 57kg에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면은 통계상으로 전부 다 차지를 해봤지만은
부중의 영향은 없다라는 결론이에요. 없다라는 결론.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핸디캐퍼들은 뭐 가슴을 찌고 통탄할 일이 있지만은 미안하지만 없어요. 이제 통계를 전부 다 내봤습니다. 그 영향률이 1kg당 0.3초라고 배웠습니다만 실제로는 재보니까 0.2도 잘 안 나오더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게요. 예, 부중도요. 마체중이 큰 놈, 예, 500kg대 하고 420kg, 430kg 저체중 말하고는 다른 거예요. 부담력부터 다른 거예요. 그리고 앞말하고 순말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앞말, 순말, 거짓말. 대개 이제 앞말들이 그 체격이 왜소합니다. 그래서 앞말의 부담력, 영향력은 순말보다 훨씬 높다. 이렇게 보고 체중이 높은 말이 체중이 적은 말보다 높다. 적다. 이렇게 보는 거죠. 부중 영향을 덜 받는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 민감성이 있어요. 어떤 말은 이제 잘 받는데 부중의 영향을 잘 받는데 뛴 전적을 살펴볼 때 뭐 52kg 될 때 입상한 적이 있는데 7kg는 한 번도 없다라든가 52kg에 다시 뛰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승부이지 같다고 보는 거예요. 예. 조기사 그걸 다 알거든요. 52kg에 한번 먹은 적 있어. 2등으로 들어온 적 있어. 그러면 야 이번에도 52kg 받았어? 그러면 한번 밀어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승부의지가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1kg당 0.2초도 안 됩니다. 예, 그렇게 지금 영향력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예전에 그 조사한 그 내용도 지금 보여줄 수 있지만은 지금 시간 관계상 한번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거 여러 번 테스트를 했는데 0.2초를 넘지 않습니다. 예, 그것도 적용받는 것도 특이한 상황이고 바로 부담 중량의 민감성이 좀 따라줘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현재 무난한 상태에서는요, 57kg를 넘고 플러스 2kg 이상 그 차이가 날 때 직전보다 그렇게 해서 그럴 때 이제 부중의 영향을 받는다고 이렇게 봅니다. 근데 또 여기도 의외성이 있어요. 예외도 있고 뭐는데 지난번에 그 세계일보배 구경주 일요일날 구경주 했던 올레이즈가 1등 했지 않습니까? 57kg 달고 플러스 5kg나 늘었는데 그런데도 입상하는 그런 사례도 있지만 그런 이제 의외성으로 봐야 되죠. 예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리 강점 보겠습니다. 거리. 자, 혈통의 도시지 이론 있죠. 혈통 이론, 도시지 이론 이렇게인데 도시지 이론에 불과하고요. 도시지 이론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이 혈통으로 능력을 파악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도시지 이론의 골자는 그 안에서 보다시피 CD, DIS, CD, DS, DS. 여기 보면은 CD가 뭡니까? Center of Distribution. 분포의 중앙점이 어디냐? 그 분포의 왼쪽하고 오른쪽에 스피드하고 스태미너를 줬어요. 그럼 스피드에 기우느냐, 스태미너에 기우느냐예요. 어떤 말의 특성상, 그러니까 초반에 빠른 스피드에 치중하는 말이 있고, 종반에 이제 스태미너에 치중하는 그런 말이 있다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도시지론의 골자가 이게 한 거야. 한 가지예요. 딱. 이 한 가지라고. 이 한 가지, 여기서 더 보면은, 거리별로 장거리냐, 중거리냐, 장거리냐, 어느 거리에 특성이 있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도시지 이론입니다. 그래서 도시지는 거창하고 이건 예상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육종가. 육종가 어떻습니까? 육종가. 육종가는요, 이 유전학에서 나오는 그런 거예요. 육종가도 일종의 그 교차 분석이나 이제 회귀 분석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론이 있어요. 육종가를 뽑는 이론이 딱 있어요. 이건 이제 학술적인 이론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이론으로 뽑은 거예요. 그 이론으로 뽑는데 그거는 방법에 의해서 좀 다른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 육종가는 어떤 걸로 뽑습니까? 바로 그 성별, 뭐 연령, 뭐 출산지 뭐 등등 해가지고 영향력, 예상의 그러니까 입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그걸 반영을 해서 그 가중치를 적용을 해가지고 변수를 새로 발굴을 해가지고 예상 측면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기술력은 거기에 못 미칩니다. 육종가는 예상 하는 부분에 따라오려면 아주 먼 저기 A급, B급, C급 수준으로 따지면 C급에도 해당되지 않는 D2급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정확성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죠. 육종가로는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종가 예상한 것을 다 비교해 보세요. 인기도하고 예상한 거하고 각 비교해 가면서 가지고 편차를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상관계수를 어렵다 그러면 편차를 비교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엄격하게 차이 납니다. 육종가는 엉터리라는 거죠. 육종가로 예상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이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육종가는 예상의 대상이 아니다. 예상 도구가 아닙니다. 예상 도구는 차라리 그저 예상지에 나와 있는 그 예상 마분보다 훨씬 못 미치는 쓸데없는 쓰레기에 불과한 거예요. 이거는 어디에 쓰는 거냐? 말을 구매할 때, 생산자가 구매할 때라든가 말을 이제 품종 개량할 때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예, 이럴 때 쓰는 걸 예상에다가, 예상은 아주 섬세한 거예요. 이렇게 뭐 6개월 만에 한 번씩 체크를 해가지고, 아니 예상을 하는데 6개월 경주 전 거를 갖다가 예상 자료로 써요? 육종가는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 다 상금 부분으로 나누고 모은 부분으로 나누고 그따위로 해요. 이런 복숭률을 뭐 어쩌고 복숭률만도 못해요. 육종가의 그 영향력은 복숭률만도 못해요. 복숭률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요, 복숭률이 훨씬 우수합니다. 예, 이거 복숭률. 그다음에 그 상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그 공식에 넣어가지고 이게 왜곡이 돼버려요. 왜곡이 돼버려서 더 오차를 더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육종가라는 그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다 많이 있어요. 예측기법이 아니에요. 예측기법이 아니고 육종가라는 그저 경마 예상 기법이 아니라 이 품종 개량의 우수말을 이제 판정하는 그런 기준으로 삼는 지수인데, 그렇게 지수를 뽑았을 때 그 값들은 형편없이 모자라는 거예요. 예상은 섬세하고 단기적이고 바로 직전에 이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아주 섬교한 그런 정교한 그런 면을 예측을 하는 건데, 거기에는 훨씬 못 미치는 방법입니다. 예, 그 같은 것들, 혈통 같은 그런 내용이 있고요. 일단 거리별로는 성적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경주마는 거리별로 특성이 있다 이게, 거리 강점이 있어요. 어떤 말은 1200m는 강하고 1300m는 아주 약하고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말이 이제 1300m에 아주 강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1700으로 늘었어. 1700으로 늘어서 한번 뛰었더니 뭐 한 7차 이 정도 했어요. 1점 몇 초 차이 나가지고. 그러다가 다시 이번엔 또 1300으로 내려왔어. 그랬을 때 마방에서 가만히 있겠느냐. 야, 1300으로 내려왔어. 얘가 잘 뛰는 거리가 1300이지? 거리 강점이 있는 거지? 그래서 밀어붙다. 그래서 그때는 거리 강점으로 해서 바로 승부 의지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조교 강화, 조교 문제, 훈련 문제. 조교사가 바로 조교자가 들어갔어요. 예, 훈련사예요, 훈련사. 조교사, 마방의 수장이 바로 조교사 중심 제도 아닙니까? 우리나라, 미국 같은 경우는 마주 중심 제도인데, 어느 나라든지 마주 중심 제도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계획 경마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조교사 위주로 마방을 갖고 강제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마방 중심 제도입니다. 마방 중심 제도에서 조교사 위치가 상당히 강하고, 그 조교사가 작전을 많이 짜고, 조교사의 그 입김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수들도 이제 기용을 해서 하는데, 조교사가 마음에 안 들면 기수 바꾸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기수보다는 이제 조교사의 입지가 훨씬 세고, 마주보다는 이제 기수보다는 이제 조교사 입지가 더 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조교사가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사예요, 훈련이요. 그래서 혼자 다 못 시키니까 바로 관리사를 조교 승인을 받아서 조교를 시키고, 또 직접 기승자를 또 기승시켜서 조교를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조교의 책임은 뭐 조교사예요. 그래서 조교를 예전보다 강하게 시켰다. 이번은 숯바 한 바퀴 그냥 돌리다가 숯바 2바퀴 3바퀴를 막 돌렸어. 구보도 한 5바퀴 돌리다가 근성을 늘리기 위해서 구보를 많이 하는데, 구보를 10바퀴를 늘렸어. 그러면은 이게 한 번, 2번 이렇게 볼 때 확실히 변화가 왔다, 이런 식으로 들 때 바로 승부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교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악벽이 규정됐어. 안쪽으로 자꾸만 기대는데 기대는 습성이 없어졌다는가. 뭐 그다음에 이 외곽으로 자꾸만 빠지려고 하는가, 사행을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교정이 됐다 하면은 조심해야 된다 이게. 그리고 아주 꼬장기가 있다든가, 수능을 안 해. 채찍을 뭐 웬만큼 떠들어서는 이게 반응을 없는 그런 것들은 이제 채찍에도 반응을 잘 하게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그 변화가 왔다. 그랬을 때 승부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조교 내용도 또 발주 조교도 있어요. 발주 조교 뭐야? 신마들은 이제 처음 출발하는 연습인데요. 출발하는 연습을 많이 시킵니다. 출발하는 연습을 많이 시켜서 출주를 시키는데, 신마도 아닌데 발주 훈련을 하면은 그거는 예의 주시해야 돼요. 바로 승부가 있다는 거예요. 발주 훈련 귀찮은 겁니다. 귀찮은 건데 막 시켰거든요.
그리고 수용조교. 수용조교는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효과가. 그리고 유연성과 근성 지구력을 키우는 게 수용조교예요. 수용조교를 이제 많이 시키는 마방이 또 있습니다. 정호익 마방, 김대근 마방, 뭐 임봉춘 마방이 있는데 특히 이제 김대근 마방이 이제 수용조교를 많이 시키는 마방이에요. 이신영 조교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용조교를 한 번도 거의 뭐 시키지 않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수용조교는 이제 유연성하고 근성도 키워주고 그래요. 그리고 이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고 3개월 뒤에 한 계절이 한번 바뀌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에 열심히 시켰다면 가을에 나타나고요. 가을에 열심히 시켰다면 겨울에 나타나요. 요즘 나타나는 게 바로 김대근 마방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정호익이나 이제 뭐 임봉춘 마방에서 예전에 수용조교를 많이 시켰던 그런 말들 조심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강도를 높이거나 변화할 수 있는 경우 잘 째려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병행조교라는 게 있어요. 이 병행조교는요. 말을 그냥 보면은 저 말이 잘 듣는지 못 듣는지 가늠하기가 좀 어려요. 근데 병행조 두 마리 이상 같이 두 마리 세 마리를 막 함께 뛰는 거 보면 거기서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앞서가는 놈, 그놈들이 누군가 어떤 말인가 잘 보면 아 저놈이 세다 더 세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병행적이 보기가 쉬운 겁니다. 병행적으로 가름하기가 쉬운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점은요. 선행마들은요 잘 뛰는 것처럼 보이고 이 상태가 좋은 것처럼 보여요. 짧은 거리에서는 항상 이놈이 철랑철랑거리고 잘 뛰거든요. 스피드도 좋은 거거든요. 근데 전행마들은 조교를 볼 때 지구력을 봐야 돼요. 길게 잘 가는가, 한 바퀴 길게 돌고 왔을 때 잘 가는가를 봐야 돼요. 꼭 그거 보지 않고 처음 뛰는 첫 모습만 보면은요 항상 좋은 것이 보여요. 예, 선행마들은 조교가 좋고 상태가 좋은 것처럼 보인다 하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예, 길게 봐야 돼요. 선행마들은요. 자, 그리고 이제 수인마들은요. 처음 출발이 문제니까 스피드 문제를 많이 보강해 있죠. 스피드 문제를 잘 봐야 됩니다. 예, 수인마하고 선행마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주해차. 이 출주해차 이거 중요합니다. 예, 신마들 처음 출주해서 입성하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죠. 예, 신마들을 이렇게 보면은 한 번 재보고 두 번 재보고 이렇게 한 번 뛰었다가 저렇게 한 번 뛰었다가 선행 한 번 나왔다 추위가 한 번 나왔다 1000m 뛰었다가 1200m 뛰었다 이렇게 막 뛰어봅니다. 뛰어보고 신장폭이 큽니다. 한 번 뛰었다가 다음 뛰면 더 잘 뛰고 막 이래 됩니다. 그래서 아직 힘이 덜 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 힘이 덜 차서 1차 시기로 제일 처음에 힘이 차가는 시기가 바로 세 번째예요. 그 세 번째 승부 타임이 된다 이게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탐색을 했고 세 번째는 이제 본 실력을 한번 보여줄 때가 됐다. 완벽한 본 실력이 나오진 않아요. 좀 더 뛰어야 되는데 일단 1차적으로 첫 승부 시기가 바로 3회차다. 그런 거예요. 대개가 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6회차나 뭐 10회차에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하여튼 출주회차는 그런 식으로 승부와 연관시켜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승군회차. 승군회차 이거 중요하죠. 승군한다면은 예전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어떻게 해요? 승군을 딱 했다. 승군전 하면 무조건 안 가요. 예, 천천히 가자 하는 거예요. 승군회차 뭐 이러시다. 천천히 가고 상금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강자하고 겨루기 때문에 천천히 뭐 5착, 4착, 3착, 2착 이렇게 해가지고 가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군전에는 탐색을 하고 거의 다 안 갔어요. 그러나 요즘에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반대예요. 요즘에는 마방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은 승군전도 불사합니다. 특히 이제 송문길 마방 안 그럴 때도 있지만은 마방마다 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승군전 요즘에는 달라졌다. 레이팅제도 하면서 이 승군제도 달라졌는데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승군하면서 부담 중량 핸디를 아주 유리하게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한 상태에서 한번 더 밀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은 잘 될 때 잘 되는 거예요. 잘 될 때 그 시기가 한 몇 개월 가기 때문에 그때 잘 뽑아 먹어야지. 그게 이제 다시 부조 상태로 들어가면 컨디션이 호조 상태인데 호조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때 승부를 잘 봐야지. 부조 상태 일단 떨어지면 또 한참 키워 올라오려면 힘듭니다. 그래서 잘 될 때 밀어보자 해서 승군전도 불사해서 하는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승군전에 대해서 요즘에는 잘 간다. 승군전도 불사하는 경우가 많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차전, 3차전. 2차전, 3차전 요거에 대해서 한번 승군회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승군회차. 자, 승군회차에 대해서 별도로 이제 뽑아봤어요. 시간 관계상 요거 뽑는 과정은 생략하고 뽑은 결론만 갖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승군에 임박한 말이 어떤 거예요? 보시면은
예, 제도가 이제 2월 달부터 바뀌었어요. 2015년 2월 달에 레이팅 시작했고 2016년 2월 1일에 레이팅이 한 번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2017년 2월 달에 또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 거의 골자는 뭐냐면 이번에는 4착 승군, 5착 승군, 예전에 있었던 4착 승군, 5착 승군도 있다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번에 2월 달에 바뀐 것들은 뭐냐? 이 4착 승군, 5착 승군, 4착이나 5착 하게 되면 승군 점수에 레이팅 점수에 영향을 안 줬었어요. 예. 근데 앞으로는 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이와 같이 제도가 바뀐 데에 따라서 그 점수가 있어요. 2015년 경우에는 이제 2등급이 이제 95점, 그 다음에 3등급 75점에서 35점에 이르기까지 이런 점수를 갖는 그 점수 한계 점수라고 보고 그 점수 이상이 되면은 바로 승군에 임박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16년 2월 달에는 바로 이제 점수 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점수 체계 바뀐 거 보여주죠. 예를 들어서 4등급은 2015년 2월 1일부터는 40에서 60, 41에서 60이 바로 4등급이었어요. 그래서 레이팅 가능 점수가 이제 55점으로 보는 거고요. 승군 가능 점수가. 그 다음에 2016년 2월 1일에는, 36점에서 50점으로 레이팅 점수가 바뀌었어요. 바뀐 그 상태에서 46점이 이제 승군 임박 점수로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봤을 때 통계를 딱 내면은 그게 1입니다. 1이 상태가 이제 승군 임박한 점수인데 그때는 평균 비교를 하면은 이게 단승식이거든요. 단승식의 입상률이 아닌 것, 보통 말이 8.2%인데 긴 것, 승군전에 임박한 말은 14.69. 승군전에 임박한 말은 우승하겠죠? 인기도가 좀 떨어지니까 배당은 이렇게 별 차이가 안 납니다. 배당은 차이가 안 나요. 6점. 그러면 기대값을 한번 환수율을 한번 곱해보면은 이게 88 정도가 나옵니다. 6 곱하기 14.7 정도로 곱하면 8점이 나와요. 보통 80입니다. 보통 80이죠? 여기는 위에 있는 거는 하게 되면 아마 70도 안 나오네요. 하여튼 단승률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평균 80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법정 환급률이 80이니까 그래서 그 80보다는 좀 높습니다. 88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8% 정도 높다. 승군 임박마의 단승률은 8% 정도 높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환수율 중에서 8% 정도 높다. 복승률은 거의 비슷합니다. 복승률은 뭐 720 정도 나오는데 보통 한 720 정도 나오니까 그리고 비슷하고요. 여기 뭐 세부적으로 뭐 등급별로다가 다 승률을 다 뽑았어요. 그건 생략하고요. 승군 회차에 따라서 기록 변화가 있어요. 승군 1차전에는 43, 100등 이게 100분이에요. 100마리 뛴 걸로 갔을 때 43등을 했다는 거예요. 저걸수록 우수한 거죠. 42, 그러니까 승군 2차전엔 더 실력 향상이 돼서 41등 했어요. 변변력이 별로 없으니까 이걸로 봅시다. 이걸 보면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인데요. 1이 단거리예요. 단거리 볼 때 승군전에서 이제 첫 회전에 승군전에서 이제 38등을 한 거예요. 38등하고 승군 2차전에 좀 나아졌어요. 2차, 3차에 1등씩 나아졌죠. 37등. 그 다음에 4회차전부터는 또 떨어집니다. 40등. 요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승군 회차 1, 2, 3회차에는 잘 갑니다. 실력이 좋았다가 승군을 못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또 잠수 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 체제가. 그러다가 이제 한 6, 7차 예전에서 약간 올라가는 듯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중거리를 보면은 2회차 승군 다음전, 승군전 다음에 가장 실력이 좋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것도 5회차 되는 데면 좀 떨어지게 됩니다. 장거리는 좀 달라요. 장거리는요. 처음에 승군전은 아예 안 갑니다. 거의 안 가요. 거의 안 가다가 2회차는 좀 아주 좋은 성적을 좀 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회차, 3회차 이렇게 나오고요. 이건 장기적으로 변화가 좀 심해요. 나중에 뭐 10회차, 11회차까지 이렇게 가는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1군마들을 생각하면 돼요. 1군, 2군마들은요. 승군 기간 타임이 아주 길어요. 그래서 한번 뭐 1착, 2착 했다고 해도 한참 동안 놀다가 또 한 3착, 2착 하다가 또 다시 1착, 2착 하는 식으로 해서 텀이 깁니다. 입상의 차이 텀이 길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복승률을 한번 보시면은요. 1회차의 복승률은 23.6이 상당히 높아요. 승군전 복승률, 승군전 불사한다 이거예요. 요즘의 추세, 요즘의 통계가 이렇게 나왔어요. 제일 높아요. 승군전의 승률이 오히려 제일 높습니다. 예전에 어떻게 승군전 승률이 제일 떨어진다 그랬죠? 이게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통계는 거짓말을 안 한다 그랬죠? 23.62% 가장 높아요. 그 다음에 23.29. 이게 승군 회차가 클수록
예, 이게 승군회차잖아요. 승군전이고 그 다음 인식을 해가지고 1회차, 2회차, 3회차 다 이렇게 나가는데 그 중에서 3회차가 넘으면 4회차에서부터는 많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18%, 17%이 정도로 막 떨어져요. 20%를 호가했던 그런 말들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을 살펴봤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가지고요. 승군회차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편성입니다. 편성 문제. 예, 경주 편성 문제는요, 별도의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이 6대 요인이 뭡니까? 예, 경주마 능력, 그 다음에 기술 능력, 그 다음에 편성, 그 다음에 전개, 그 다음에 조교하고 맞별 상태, 그 다음에 이제 뭐 승부의지, 이렇게 6개로 나눠지는데, 별도의 경주 편성이라는 요인이 커다란 항목으로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경주 편성 상태에서도 고려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 상대마의 능력입니다. 상대마 능력. 상대마 능력 경주 강도, 그 다음에 또 상대마의 각질도 있어요. 그 전개 강도라고 그러는데, 상대마 능력부터 본다면은 상대마 센 놈들이다 이게요. 유령마가 하나 있고 둘 있고 셋 있고 아니면 혼전이고 있는데, 상대마가 센 놈들이 있으면은요, 아, 이번에는 어렵겠는데, 야, 승부하는 승의지가 좀 약해지겠죠. 예, 그다음에 상대마가 좀 별 볼일 없어. 혼전이야. 한번 밀어보면 돼. 근데 직전에 뭐 하여튼, 때로 몰려서 7점을 했는데 때로 몰려왔기 때문에 0.7초밖에 차이 안 났어. 7착을 했는데도 1초도 차이 안 났어. 그랬으면 이거 한번 밀어볼 수 있는 그런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주 편성을 고려해서 센 말이냐 아니냐 상대마들이 그런 것을 고려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전개 강도. 예, 전개 강도 이거 중요합니다. 전개 강도 우선 단독 선행만은요 전력 손실이 없어요. 전력 손실이 없기 때문에 아주 유력합니다. 입상 승률이 상당히 높아요. 예, 선행마가 한 마리가 있다. 또는 선행마가 아무도 없을 때 선행 나가는 말, 그런 말은 상당히 유리하다는 거예요. 전력 손실이 없어요. 예. 그리고 선행마가 앞에 나가잖아요. 그럼 뭐예요? 선행마가 앞에 나가면 모래를 안 맞아요. 모래를 안 맞아. 모래를 안 맞으면 아주 기분이 좋죠. 상쾌.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따라가는 말은 모래는 엄청나게 맞습니다. 모래를 맞으면은요 기분도 나쁘고 아주 그냥 양각막염, 각막염, 이 좌각막염, 우각막염 해가지고 말이에요. 눈에도 말이죠. 거실려요. 이 각막염이라는 것이 승리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예, 별로 영향 없는 것 같죠? 상당히 양각막염, 좌각막염 있는 말은요. 그 다음에 눈에 아주 껄낌이 와가지고 그냥 제 컨디션이 발휘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전개 강도도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추임마가 또 여럿이 있을 때는 선행마가 유리하고요. 선행마가 또 많을 때는 선행마들 다 찍어야 돼요. 예. 그리고 때에 따라서 이제 한 마리, 제일 빠른 말 한 마리를 잡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행마 많으면은 선행마 다쓸 때는 추임마를 축으로 잡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이제 선행마를 축으로 잡고 케이스 바이스 케이스 추임마는 아예 버려버리는데, 예, 선행마, 예, 게임 메이커죠. 이 선행마들 위치, 위상, 그것이 케이스 바이스 케이스 다 다르다 이게요. 그 편성에 따라 다르다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직전 트립과 아쉬움. 직전에 말이죠. 착자가 이제 뭐 1초 정도 됐어요. 그러면 아쉽겠죠. 상당히 조금만 더 밀어. 조금만 더 밀어. 코차야 나타. 코차로 3척했어. 야, 이거 해보면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승부지가 아주 강한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논리적으로. 여러분이 바로 조교사라고 생각을 했을 때 코차로 다 아쉽게 3척했어. 그러면 아니 단기 출주를 해버립니다. 2주 만에 나가요. 2주 만에 나가서 다시 꼭 입상에 들고 맙니다. 승진에. 그 말들은 입상률도 상당히 높고 승부지가 강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직전 트립. 트립이라는 게 뭡니까? 트립. 직전 경주의 유불리를 평가하는 거예요. 예, 유불리 평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직전 분류 유불리 평가에서 현 경주의 이제 경주력에 반영을 하는데, 예, 직전 경주에 외곽을 돌았어. 외곽을 돌았으면 이번에는 외곽을 안 돌겠다 생각하면은 바로 그만큼 시간 단축이 되겠죠. 그리고 또 직전 경주에 진로가 막혔어. 진로가 막혔으면 어떻습니까? 진로가 막히면 보통 0.5초, 1초 그 이상으로도 손실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 진로가 안 막히면 더 나은 경주력을 얻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장구가 틀어졌어. 장구가 틀어지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최선을 다하지 못하지. 그 다음에 채찍을 놓쳤어. 이 같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그 직전에 튼 트립, 직전에 뜨는 상태, 그것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 유불리를 평가해서 현재 경주에 반영을 하는, 현재 경주력 예측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을 갖다 직전 트립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승부의지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다. 그 다음에 직전 입상마. 직전 입상에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입상을 못하는 부진마가 오래간만에 어떻게 어부지리로 그냥 입상을 했어. 아니면 쏴먹어서 입상을 했다든가 이렇게 했어. 그러면은 잠수를 타는 거죠. 예, 잠수 탑니다. 잠수 타. 그 다음에 한 마리는
점점 승승장구하는 상승세야. 보통이 이렇습니다. 보통이 어떤 말들은 이제 입상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더 살쪄요. 그냥 아주 조시가 났다 그러고 물이 올랐다 그러죠. 예,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전형이고, 입상하고서 잠수 타는 것은 크게 터트린 말, 어쩌다 한번 터트린 말, 그런 것들은 이제 잠수 탄다는 두 가지 패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해당되느냐, 저 가지에 해당되느냐를 구분을 해서 승부의지를 판가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출주지기, 단기 출주, 아까 얘기했죠. 아쉬운 말, 그런 것들이 단기 출주를 해가지고 또 입상률이 높아지고요. 뭐 출주의 의의를 두는 뭐 옛날에 차민걸이라든가 당나루라든가 초원의빛이라든 그런 말들은요, 그냥 출주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어. 그러니까 뭐 백전 출주를 했다는 등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단기 출주하는 그런 말들은 이제 별 볼 일 없고, 뭔가 아쉬움을 갖고 있는 갖고 있으면서 단기 출주하는 목말도 조심해야 된다. 이게. 그리고 장기 출주, 10주 이상은 보통 장기 출주라고 해요. 장기 출주할 때는 6주 이상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30주인가요? 그 뭐 6개월인가요? 3개월인가요? 그 이상 되면은 바로 주행심사를 다시 받습니다. 그럼 주행심사 다시 받은 그 내용을 잘 살펴봐야 돼요. 비디오를 확인해 본다든가 해가지고 더 좋아진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휴양 후에 더 좋아진 경우가 있어요. 그런 말들을 한번 선별을 해야 되는데, 휴양 후에 더 좋아진 거는 분위기가 잡힙니다. 그 마방에서 그 말이 간다고 막 여기저기 떠들고 말이죠. 이 예상가들도 조기호부 상태 보고 와서 그 말 더 좋아졌다는 등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감지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 승부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전부 다 휴양만은 한번 쉬어갑니다. 마방에서 처음부터 막 밀어보려고 하잖아요. 말을 아끼고 점차적으로 실력이 늘는다는 것을 조교사들은 알고 있거든요. 하루아침에 그냥 팍 좋아졌다가 또 나빠지고 이렇게는 않는다 이거예요.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그게 바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교사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천천히 이렇게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가고 있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주 승부 패턴, 요 지수, 마주 지수가 있어요. 마방에만 지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방의 승부 지수들 많이 내가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승부 지수도 이건 뭐예요? 마방 승부 지수거든요. 근데 마주 승부 패턴으로 지수로 만들어 쓰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마주가 450명, 서울 경마만 따져봤을 때 450명. 그 중에서 이제 대략 이제 10% 정도 이제 베팅하는 마주가 있다 그래요. 여튼 베팅하는 마주든 베팅에 신경 쓰는 마주, 자기 마방 사양 관리를 하는 마주, 그렇지 않은 마주가 있고, 그렇지 않은 그런 신경 안 쓰는 마주가 있고, 신경 쓰는 마주가 있는데, 신경 쓰는 마주는 일단 구별하려면 이런 거예요. 마주 복색하는 건 일단 신경 쓰는 마주예요. 그쵸?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마주 복색까지 마련해가지고 기수의 복장을 갈아입히고 하는 그런 경우는 마주가 베팅하는 마주라든가 아니면 신경 쓰는 마주다. 그런 마주들은 잘 조심해서 봐야 돼요. 그리고 이 마주들은요, 제 성향이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신뢰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인기만 잘 들어오느냐, 그런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빼쳐먹는 성향이 강하냐, 터쳐먹는 성향이 강하냐, 요 세 가지로 다 구분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걸 갖다 통계적으로 조사를 해서 파이팅은 그거 자료로다가 다 가지고 있는데, 매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매주 산출해서 하는데, 그런 식으로 승부의지를 가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마방 승부 패턴, 이게 뭐 승군전 승률, 첫거리 승률, 비인가만 승률, 휴양마 승률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잠깐 볼까요? 보면은 매주 이렇게 마방 성향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글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마방 특징 분석 1월 3주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00개씩 뽑고, 전체에 해당되는 건 전체 통계를 내고 해가지고 시즌 200개. 그러니까 브라이언 조교사 성적 이렇게 나오죠. 브라이언 조교사 55점대 지금 현재 1위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이 1위는 바로 시즌 성적 38%. 요걸로다가 이제 기준을 서열을 낸 거예요. 자, 그래서 30% 성적이 좋고요. 신뢰성은 인기도 복승률, 감투성은 비인기마 복승률이에요. 인기마 복승률은 제일 높네요. 73%. 그 다음에 이제 박재우 마방이 인기도가 높고요. 금승군 마방도 인기마 복승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감투성, 비인기마 복승률 제일 높은 것은 뭘까요? 보시면은 20%짜리 양재철 조교사하고 여기 이제 그 19%. 정지은 조교사가 요즘에 비인기마로 잘 들어오네요. 그 다음에 첫거리 복승률이 제일 높은 것은, 그러니까 첫거리나 승군전의 복승률이 거의 비슷한데요. 승군전도 불사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정지은 조교사는 마방 요즘에 랭크가 상위 랭크인데 보통 이제 하위에서 빌빌 돌다가 이제 올라갔는데요.
원래 19% 아닙니까? 통산이. 예, 통산이 19% 정도의 복숭률을 가지고 있는데, 여하튼 첫거리 승군율이 낮아요. 예. 이 낮은 마방마다 이렇게 특징이 있어요. 승군전이 안 가는 마방이 있고 가는 마방이 있다는 거예요. 보통 1위부터 한 10위까지는 전부 다 간다. 승군전 불사한다. 첫거리도 불사한다 하는데, 예, 정지은 조교사, 요 조교사는 예, 안 그렇다. 이게 최봉주 조교사도 그렇고요. 여기 보면 딱 표가 나요. 예, 그다음에 양재철 조교사도 그렇고요. 예, 그다음에 김윤섭 조교사는 이제 조금 많이 나아졌네요. 옛날에는 거의 뭐 일자리 숫자였어요. 예. 하여튼 승군전에 가고 안 가고는 마방이 이렇게 딱 이렇게 예? 표가 납니다. 이렇게. 예. 보통 이신영 마방은 어떻습니까? 제일 세죠. 이 전체 성적이 많이 떨어졌지만은 24, 31번 승군전 불사해요. 예. 승군전 승률이 상당히 높다. 첫거리 승률도 상당히 높다. 그 다음에 신마승군, 신마승률은 어떻게 되냐? 신마승률이 높은 마당, 브라이언 그 장면이 신마승군전 첫거리 상관없이 무조건 갑니다. 예. 원래 그래야 돼요. 정지현 마방은 또 승군전에 안 가니까 신마도 또 안 가요. 처음에는 잘 안 가요. 최봉주 마방, 임봉춘 마방, 예, 잘 안 가요. 예, 신마승부를 잘 안 해요. 그 다음에 지용철 마방인데, 지용철 마방도 잘 안 해요. 예, 그럼 신마승부 잘 안 하는 마방, 서정화 마방. 이건 원래 이제 좀 부진한 마방들이죠. 부진한 마방들은요, 승군전, 신마, 첫거리 잘 승부 안 하는 거예요. 한번 갔다 그러면 또 그 말들을 바로 이제 입상을 못 시켜요. 예, 못 시키고 안 시키고 예, 그런 상태에 있고요. 그다음에 출전 S가 이렇게 있고 평균 착순, 평균 인기, 착순하고 인기의 차이. 이것을 보면은 이제 얼마나 더 선전을 했느냐, 잘 뛰고 있느냐. 이게 요즘에 부진한 박정훈 조교사가 이제 항상 상위에 랭크 됐대요. 송문길도 상위에 랭크 됐었는데 송문길 마방하고 박정훈 마방이 요즘에 부진하네요. 이렇게 보면 박대웅 마방도 상위에 랭크 되긴 했어도 착인 차이, 착순과 인기 차이가 좀 높습니다. 이거는 이제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런 것은 좋은 거예요. 지용철 지금 열심히 하려고 그런 거죠. 착순 인기에 비해서 착순을 앞당겨서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예, 마이너스로 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조교사 마방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의 마방이 1위부터 5위까지 이렇게 브라이언 조교사, 그 다음에 박대영, 이관호, 최영주, 그장 이 조교사를 조심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승군 의지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마방 승부 패턴까지 이제 알아봤어요. 다음에 이제 두 가지 남았는데요. 마필 상태입니다. 이 마필 상태를 보면요. 예, 참 3대째 경주말을 보고 있는, 관찰하고 있는 말. 30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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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하면 90년 아닙니까? 근 100년, 100년 동안 이 마방을 관찰하고 마필을 관찰하고 예시장을 관찰하고 다 이리 하는데도 그 사람들은 모른대요. 마필 상태 잘 모른대요. 지금까지 뭐 3대째 하고 있는데도 30년, 100년을 하고 있는데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방에서도 잘 모른대요. 뭐 이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체육 상태를 봐야 되고 뭘 봐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말 보고서 예시장에서 잠깐 보고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로 반문을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어떤 뭐 예상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이 말 상태를 갖다 예시장에서 보면 안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전문가들, 수의사들이나 이 마방 종사자들, 관리인들, 조교사, 그 다음에 뭐, 이 30년씩 받는 그 조교에만 매달려 있는 그런 그 3대째 조교 보는 사람들, 등등 해서 다 모른다고 그러는데, 혼자만 안다고 껍적대는 거예요. 그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 것은 잘못된 거죠. 가짜입니다, 가짜. 완전히. 사기는 이제 현금이 오고 가야 사기지만. 하여튼, 그건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예, 그런 얘기고, 또, 예시장에서 말이 좋았다. 그래도 말필 상태가 좋았다고 칩시다. 좋았다고 치면은, 그 말이 입상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가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예시장에서 상태 좋다고 무조건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나루하고 초원혜빛이 세다고 대견을 못 이긴다는 얘기예요. 대견하고 신세대라는 명마들을 이기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뭔지 조건이 다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여튼 어떤 게 들어올지 모르는 상태, 불확정 상태에서 어떤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뭔가 잘못되는 거예요. 확정적인 게 아니고 만필 상태는 하나의 입상 요인일 뿐이고 주요인은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조교하고 같이 조교 묶어서 조교 마필 상태를 함께 묶어서 6대 요인으로 집어넣기는 했습니다만은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실시간 마체징 변화. 자, 마필 상태를 알 수 없다는데 겉으로 가장 근접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마필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마체징 변화입니다. 예, 지난번보다 이번에 빠졌느냐
늘었느냐, 그걸 보고서 아는 거죠. 보통의 경우, 통계상으로 보면 알 수 있지만, 보통의 경우 마이너스 10kg 정도 빠지면 좋아요. 예, 입상률이 가장 높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떨어질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이 마체중 변화는요, 이 직전하고 비교도 해봐야 되지만, 이 적정 체중하고 비교하는 게 중요합니다. 적정 체중. 그러니까 잘 들어왔을 때, 실력이 향상이 기록이 좋았을 때 체중과 비교를 해야 돼요. 그때 체중을 요번에 플러스 20이 늘었어도 예, 체중 변화를 볼 때 옛날에 잘 나갔을 때 그 정도 나갔어 하면은 그게 좋은 거예요. 무슨 20이라고 해서 나쁜 거 아니다. 그리고 저체중 말들 410kg, 20kg 나가는 말이 한 15kg, 20kg 늘었어. 그러면 늘었으니까 좀 안 좋은 거 아니냐. 보통 이제 훈련을 하고 정상적으로 막 훈련시키고 막 이렇게 세게 좀 돌리고 그런 말들은 체중이 빠지기 마련인데 이게 늘었어. 그런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다. 특히 저체중마들은 체중이 불어야 돼요. 좀 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휴양마들은 이제 좀 불어 나옵니다. 불어 나오고 너무 과도하게 불어 나온 것이 문제지 한 5kg 전 10kg까지는 불어 놔도 괜찮아요. 체중이 그 정도는 견딜 수 있는 거고 그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마체중 변화가 하여튼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0 그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입상률이 가장 높고 플러스로 되는 것은 별로 안 좋아요. 플러스 10 이상. 예, 플러스 10 이상. 예를 들어서 인기마가 갑자기 플러스 10에서 플러스 20 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는 뭔가 승부가 없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예. 조교도 좀 불성실하게 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조교를 제대로 했으면 체중이 빠져겠죠. 적어도 이제 빠지지 않거나 하면 플러스 5에 마이너스 5 사이 그 정도 되겠는데, 이건 뭐 15kg나 들었고 20kg나 들었어. 그러면 이거 인기마가 있으면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승부의지를 가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승부의지에 대해서 계량화를 이렇게 해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지수도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상관부서까지 개수를 측정을 해서 채택을 해주고 있는데 아주 상당히 유효한 지수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승률에 표시가 돼 있어요. 표시가 이게 승률이거든요. 승률이 이제 승부의지가 큰 구분위값, 예를 들어서 90 이상일 때는 31.7% 상당히 높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승부의지가 이제 적을 경우에는 입상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2.7. 배당은 반대겠죠. 배당은 이제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치 평가를 내면은 6이는 12, 여기서부터 100이 넘어요. 여기서부터 100이 넘는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승부의지가 높을수록 좋은 승률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량화해서 지수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승부의지는 지수로 만들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예상지를 통해서 정보를 통해서 바로 된다, 고려해야 된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이상 장시간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